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는 이성현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 봤던 1학년 1학기 외대부고 중간고사 수학 기출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제 양력 여기에 적어놨으니까 살펴보시고 현재는 두각학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우리가 외대부고 1학기 중간 문항구조 잠깐 살펴보고요. 단원별 문항 특징, 외대부고 우리 총평은 어떻게 됐는지, 예상되고 있는 등급컷은 이렇다, 객관식, 주관식에서 특이사항 잠깐 보고요. 자, 그리고 적중문항 잠깐 보시고 그리고 기말고사 대비 방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외대부고 1학년 1학기 문항수가 조금 많았습니다. 문항수가 24문항으로 해서 우리는 객관식이 23문항, 주관식은 1문항 정도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느끼기에 작년보다 체감 난이도가 월등히 높았다고 이제 아이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실제로 작년 중간고사에 비해서 문항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조금 이제 중간고사는 평이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시험이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부터 24번까지 제가 문항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단원이 어디에서 출제가 되었는지 봤을 때 보시면은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많은 이제 퍼센트를 조금 보이고요. 2차 함수에서 25% 정도 해서 역시나 이제 선생님이 좀 예상을 했었던 이제 가장 어려운 문항이 출제될 거라고 생각했던 곳에서 좀 킬러 문항이 좀 출제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좀 출제가 된 경향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작년에 비해서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드실 것 같아서 이제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작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어려웠어요. 자, 그런데 작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에 비해서는 조금 수준이 낮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아주 쉬운 문항이 몇 개 없어서 더 체감 난이도가 좀 높았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학교 프린트의 문제가 정말 많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좀 꼼꼼하게 풀어봤던 친구들이라고 하면은 조금 그래도 좀 무난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를 정말 반복 숙달을 해서 열심히 풀었던 친구들에게는 그래도 이제 내가 풀만한 친구들이 많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고난도 문제가 학교 프린트 변형이니까 우리는 학교 프린트를 정말 열심히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공부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문항들이니까 정말 이제 반복해서 좀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애들도 그렇고 사실 학교에서 해야 될 과목들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사실 이제 수학을 자꾸 이제 시간을 좀 줄이는 친구들이 많은데요. 우리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도 사실 이 정도 난이도로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요. 매일매일 수학을 하는 시간을 좀 높이지 않는다면 기말고사 때도 좀 성적을 받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꼭 늘리셔야 돼요. 우리가 기숙학교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 이제 투자하는 시간이 자꾸 줄어드는데 매일매일 그래도 최소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수학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문항이 막 많진 않았어요. 자, 그렇지만 우리가 중킬러나 조금 쉬운 킬러 이런 느낌들이 많아가지고 시간 배분에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라고 여러분들께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시험 범위에 맞춰서 50분 시간을 재고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시간들을 좀 많이 거쳐야 여러분들이 긴장을 좀 덜 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학교 프린트에서 나오지 않은 문항들도요. 사실 전통적인 유형들이에요. 막 너무 이제 새로운 문항이다. 내가 정말로 이제 대비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문항들은 없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공부를 한다면 성적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등급컷은요, 사실 이제 2등급 라인까지는 이제 70점 후반에서 이제 80점 초반대까지로 이제 좀 보일 것 같고, 그래도 외대부고잖아요. 잘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1등급은 그래도 80점 후반대에서 90점 초반으로 좀 끊길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래서 평균은 좀 예상해봤을 때 이제 60점 후반대에서 70점 초반대로 좀 예상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균 점수보다 조금 높거나 이제 비슷한 라인에 있다면은 기말고사 때까지 정말 열심히 달리셔야겠죠. 자, 다른 과목들 이제 당장 이제 급하진 않으니까 이번 주부터 제발 수학을 열심히 좀 공부를 해서 한 달 동안 좀 기말고사 이제 킬러 범위를 좀 이제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객관식 특이사항을 잠깐 보시면요. 12번과 14번 이제 제곱근에 관련해서 실수를 좀 유발하는 이제 그런 유형들이 좀 있고요. 정의를 묻는 문항들도 좀 있었고요.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시험에는 잘 나오지 않는 유형인데 이제 좀 고난도 문제라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이제 집에서 좀 많이 풀어봤던 문제들에서는 좀 있었던 유형입니다. 그래서 이제 16번 같은 경우에는 뭐 대치동에서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거고, 그리고 21번과 22번은 이제 구간별
부분별로 정의된 함수.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다양한 식의 성질을 사용하는 22번도 여러분들이 다양한 들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니까 조금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사항 좀 몇 가지 적어놨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제곱근의 성질과 음수의 제곱근을 보시면은 음수의 제곱근은 사실 빈출 유형인데요. 그러니까 음수의 제곱근에 이제 눈치를 못 챘다면 여러분들 좀 실수가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자, 13번은 켤레근의 예외 성질에 대해서 묻는 문항으로요. 언제 사용될 수 있는지 정의를 파악해서 여러분들이 푸셨으면 좀 괜찮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는 막 엄청 자주 나오는 유형은 아닌데 그래도 참고서에서는 좀 자주 나오던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이제 16번은 이제 차수를 낮추는 유형으로 이제 대치동에서 조금 빈출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고난도 문제집 있죠. 우리가 시중교재에서 좀 이제 어려운 문제집들을 좀 자유자재로 풀었다면은 이거 풀어봤던 문제인데 하고 좀 접근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힘들어하는 문제예요. 그래서 21번은 여러분들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하고 조금 넘겼을 친구들도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2번은 우리가 뭐 두 그래프가 접하는 경우 뭐 1차 함수의 뭐 대칭성 등을 이용을 해야 되는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수월하게 풀기에는 좀 힘들었던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좀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기말고사는 대체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겠죠. 자, 여러분들 이제 사실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기말고사 범위는 많이 어렵고 이제 중간고사는 조금 평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했을 텐데 좀 이제 한데 이제 맞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면서 이제 중간고사도 어려웠는데 기말고사는 어떡하지 하고 겁먹었을 친구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기말고사도 이렇게 이제 학교 프린트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주신다면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말고사 범위는 뭐 전통적으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도형을 좀 어려워하니까. 그렇지만 이제 중등 때부터 배웠던 기하 내용들을 조금 폭넓게 이해를 하면서 그걸 어떻게 문제에 접목시키는지 공부를 좀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거라고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프린트가 아닌 문항에 대해서도 사실 대비는 해야겠죠. 그래서 너무 학교 프린트만 풀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는 폭넓게 좀 깊게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양한 모의고사 문제, 다양한 킬러 문항들 그리고 다양한 고난도 시중 문제집들도 풀어보면서 그렇게 대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간 배분이 어렵다는 거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이제 선생님은 항상 50분 딱 시간 체크를 하고 볼 수 있도록 모의고사를 여러분들께 이제 매일매일 데일리로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자습 시간이나 이제 좀 틈틈이 이용을 해서 50분 시간 딱 재고 나는 오늘 수학 딱 하나 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성현 수학입니다. 자, 저는 여러분과 함께라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관리를 해주고 있어요. 자, 매일매일 주간지 풀 수 있도록 준비도 해주고 있고 매일매일 연락을 통해서 잘 하고 있는지 확인도 하고 있으니까요. 시간 배분이 잘 되지 않거나 수학의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다, 시간 관리가 함께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저에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험 끝났는데 또 신나게 놀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신나게 놀 생각하지 마시고 자, 이번 주 일요일 4월 28일 일요일 2시부터 5시까지 외대부고 무료 특강 있습니다. 기말고사 범위에서 도형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들을 제가 뽑아가지고 이제 풀어줄 거니까요. 두각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5월 5일부터 빠르게 개강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절대로 수학은 쉴 틈을 주시면 안 돼요. 수학은 아시잖아요. 일주일만 풀지 않아도 우리가 풀었던 거 막 감 떨어진다 이런 말들 많이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할 수 있도록 곁에서 돕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과 함께할 날을 기다리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학을 가르치는 이성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